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는 줄 압니다. 한평생 사람의 건강은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잘못 알고 먹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병들어 가고 있는 걸까요?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질병,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이제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든 질병들을 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름을 바꾼 이유도 있겠죠. 거기에다 초가공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염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저항을 하는데도 입맛에 맞춰서 먹다 보니 병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쉽사리 먹고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우유, 여러 곳에서 우유는 완벽한 영양 흡수에 반드시 좋고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년기를 앓는 여성들에게도 반드시 먹어라. 또 골다공증이 생긴 여성들에게도 먹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차원에서도 우유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허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유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우유를 마시면 아이들이 더 크고 강하게 자란다고 언론에 선전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면 약해지고 병이 들면 과체중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성인기까지 계속됩니다. 알레르기 외에도 헤모글로빈 손실, 심장병, 동맥경화, 관절염, 신장결석, 우울증 및 과민 반응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유는 어린이들에게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알레르기 원인이 됩니다. 소아 알레르기 및 면역학 채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생후 한 달이 되기 전에 우유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거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 50%에서 70%가 뽀로지나 다른 피부 증상을 겪고 50%에서 60%는 위장 증상이 있으며 20%에서는 30% 호흡기 증상을 보냅니다. 권장치료법은 우유를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면 피부과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제조해서 먹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유만 끊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연건강학에서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의 50% 이상이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또 왜곡되게도 미국 사람에게 없는데 이 동양인들에겐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는 헛소문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 50%가 알레르기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유제품은 음식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며 종종 변비나 설사 및 피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천식 및 축농증은 유제품을 끊음으로써 완화되거나 심지어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많은 20개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제1형 당뇨와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유년기나 초기 사춘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청소년 당뇨라고도 부릅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유는 췌장이 인슐린을 형성하는 능력을 손상시켜서 청소년 당뇨병과 자가 면역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유가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유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유전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1형 당뇨는 DNA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공통 가설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식단을 바꾼 사람들을 분석함으로써 틀렸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임상영리학 저널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호주로 이주한 뒤 어육 단백질에서 소 단백질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생선을 먹던 사람들이 소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1형 당뇨병의 위험이 2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생후 첫 3개월 동안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보다 제1형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52%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제1형 당뇨병 발생률이 34% 낮은 모유를 먹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유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맥도날드나 해피밀 이런 데 가서 사이다나 콜라를 아이들을 서슴없이 먹이잖아요. 더 건강한 대안의식품 우유를 첨가해서 먹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대안으로서는 물을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5세가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의 형태인 락토스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효소인 락타제 생산 능력이 점차적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일단 모유 수유가 끝나던 더는 효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락타제를 만들지 않으면 가스, 경련, 팽창, 설사를 일으켜 우유와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당 소화장애증이라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견해는 유전적 돌연변이로서 락토스 내성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북유럽 조상들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 사람들만이 락타제를 생산하여 어릴 때부터 우유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인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 점심, 간식 시간에 우유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하루에 몇 번씩 아픕니다. 정부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우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낮은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업에서 당을 많이 첨가해서 맛 좋은 요구르트 및 우유를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화장애를 자꾸 일으키거나 괴팍해진다면 우유가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주범이라는 것이죠. 마신 우유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고 붓고 가스가 차면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아이가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면 학교나 또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초코 우유라든가 또 딸기 우유 이런 우유들을 아이가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220칼로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유 유제품들은 어린이 당뇨와 성인 당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췌장을 힘을 잃게 하고 췌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조심해서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유와 중이염의 삼각관계입니다. 부모라면 아이가 중이염에 한 번씩 걸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성 중이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 절차는 배액관을 어린이 귀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매년 50만 명 어린아이들이 외과적으로 고막에 구멍을 뚫고 플라스틱 중공 튜브를 삽입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는 중이염이 반복되는 환자나 항생제 치료 후 고막 뒤에 체액이 생긴 어린이에게 신속하게 이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가 외과적으로 어린이 귀에 튜브를 사용하려면 고막에 구멍이 뚫려 부분적으로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반원 조직이 생깁니다. 만약 의사가 이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자르고 치료하면 흉터가 생깁니다. 고막을 관통하면 흉터가 생긴 채로 아물게 됩니다.
반원 조직으로 인해 소리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고막 그 부분에 소리를 전달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난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사가 외과형 튜브를 고막에 삽입하면 그 뒤로는 액체가 배출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수의 원인을 막지 않고 보트에서 물을 과도하게 빼내는 것 같습니다. 튜브는 결국 고막에서 빠져나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다시 감염되고 다른 튜브 세트로 절차를 반복해 더 많은 반원 조직이 생깁니다. 어린이들의 고막에 구멍을 뚫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식탁에 유제품을 제거하는 것만큼 만성 중이염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중이염을 치료하던 어린 시절 예방 가정치료 및 대안치료에서 마이클 A. 슈미드 박사는 16가지가 넘는 과학적 연구로 만성 중이염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제품으로 꼽습니다. 어린아이는 원래 큰 송아지가 마시는 우유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고막 뒤에 액체나 점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 우유를 어린이의 음식 알레르기 주 원인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완전식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먹어야 되는 식품은 아니고 소가 먹어야 되는 우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체 식품으로서는 아몬드 우유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대마시 밀크 우유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우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는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될 우유는 대체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질병과의 전쟁을 그만둬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여서 나와 또 어린아이들, 내 가족들을 건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밀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우유 유제품들을 어린이의 당뇨, 성인 당뇨에까지 이른다고 하니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음식들을 섭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 몸이 안 좋다면 무엇을 빼내야 될지 진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